어둠이 깔린 새벽 한가의 대저택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내가 저지른 짓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어딘가 낯설고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그 집안에서 가장 고요해야 할 침실에서 이상한 숨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황나라 씨 겁니다. 그 집안에 그래도 유일하게 정상인 사람이 있긴 있네요. 그 숨소리는 억눌려 있었고 불안했고 무엇보다 절박했어요. 나쁜 놈. 차라리 나쁜 놈. 어떻게 다 거짓부렁일 수가 있어? 말해봐. 침대에 누워있던 이태호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하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말해보라고. 날 사랑하긴 했니?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 같았죠. 하나도 안 죄송하게도 전 노숙자 씨한테 마음 준 적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를 덮쳐오는 무언가의 무게, 익숙하면서도 위협적인 감각, 베개였습니다. 태호 씨도 안 보이네. 어디 갔니? 궁금하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공포에 눈을 번쩍 뜬 이태호. 눈앞에 보인 건 떨리는 두 손으로 베개를 힘껏 누르고 있는 강세리의 얼굴이었어요. 세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태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눈빛엔 경악과 공포가 번지고 있었죠. 세리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은 사랑도 미움도 아닌 관계와 소유욕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단지 무언가를 덮으려던 것이 아닌 뺏기지 않으려는 본능이었죠. 방금 전까지 그녀는 지호의 엄마였고 황기찬의 아내였고 YL의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살인을 시도하는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내 거야. 누구도 뺏을 수 없어. 세리는 중얼이듯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태호는 겨우 몸을 비틀어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그의 손이 세리의 손목을 잡았고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둘 사이엔 침묵보다 무거운 감정이 흘렀어요. 그 방 안엔 이제 두 사람만 있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엔 공포, 충격, 절망, 그리고 배신이라는 단어들이 공중을 맴돌고 있었어요. 세리는 문득 손을 풀었습니다. 마치 방금까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잊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눈으로 이태호를 바라봤어요. 태호는 그대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서 내려왔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방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세리는 베개 위에 앉아 흐느끼듯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울음소리조차 진심인지 계산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태호의 눈엔 분명히 남겨졌을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뺏으려 했다는 그 되돌릴 수 없는 증거가. 태호는 당황하며 몸을 피했지만 이미 모든 감정은 뒤섞여 있었어요. 공포, 충격, 배신, 의심, 분노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고 숨을 쉴 때마다 그 감정들은 그의 폐를 누르는 것 같았죠. 그는 겨우 방을 빠져나와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평소보다 몇 배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서 멍하니 서 있던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이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강세리의 관계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이었을까? 그러나 그 눈빛은 그 손의 힘은 분명히 사리를 품고 있었죠.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엔 지호가 스쳐갔습니다. 그 아이를 그녀에게 맡겨둬도 괜찮은 걸까? 아니 지금 당장 데리고 나가야 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몰려왔고 그 어떤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고 그제야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엔 여전히 세리의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울음은 이제 어떤 의미도 설득력도 없었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손끝의 감정은 잊혀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는 사이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세상은 전혀 다른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장면은 전환되고 카메라는 고급스러운 서재의 책상 위로 시선을 옮겨갑니다. 그 위엔 아침 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붉은색 헤드라인이 눈에 띄게 커다랗게 인쇄돼 있었죠. YL그룹 보험 사기와 재사건 연루 의혹. 대한민국 전역에 충격을 안긴 기사였습니다.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이 아닌 한 가족의 비극이 기업의 뿌리였다는 고발. 그리고 그 중심엔 김도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밝혀낸 거였죠.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날 그 죽음을 돈으로 바꿔먹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노숙자 황기찬의 어머니, 그녀가 주도한 보험 사기극, 그리고 그 돈은 Y애가의 부를 축적하는 데 쓰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들. 그동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너무나도 거세고 빠르게 모든 걸 집어삼켰어요. 언론, 여론, 증권가, 정계까지도 들썩이기 시작했죠. 정호성은 신문을 읽으며 잔잔한 웃음을 띄었어요. 이 웃음엔 통쾌함과 경멸이 함께 섞여 있었죠. 이제 온 나라가 YL일까의 민낯을 알게 되겠군요. 그는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힘겹게 버티며 그저 진실이 드러나기만을 바라며.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보도를 시작으로 YL을 무너뜨릴 또 하나의 거대한 기획이 수면 아래서 시작됩니다. 정호성은 이를 보며 웃으며 말하죠. 이제 온 나라가 YL일까의 민낯을 알게 되겠군요.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할 듯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 쥔 신문은 조금 구겨져 있었고 흘깃 바라본 노트북 화면엔 뉴스 포털 메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YL그룹 보험 사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수많은 댓글, 수천 개의 기사,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YL그룹을 향해 몰려가고 있었죠. 그날로 DH홀딩스의 사무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임직원들은 회의를 소집했고 주가의 폭등을 예고하며 투자자들의 문의가 쏟아졌죠. 그리고 그 중심에 강재인이 있었어요. 강재인은 블랙수트를 입고 DH홀딩스 로비에 당당히 등장했어요. 그녀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은 이미 업계 전체에 퍼져 있었고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업의 방향을 바꾸는 무게를 지녔죠. 복귀 첫날부터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전략 지도를 꺼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예요. 도윤은 그런 제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죠. 이제 매일 얼굴 볼 수 있겠네요. 그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제인의 귀환 그리고 함께라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 그러나 이 둘의 재회는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었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황기찬. 그의 눈빛은 서늘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김도윤, 넌 자격 없는 남자야. 기찬은 벽에 걸린 TV 속 뉴스를 무심히 바라보며 중얼이듯 말했어요. 뉴스에선 YL그룹의 스캔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었고 동시에 DH홀딩스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그는 제인과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던 시간, 함께 미래를 그리던 순간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망친 건 그 자신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는 점점 더 강하게 제인과의 재결합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세리도 지호도 이제 날 묶어둘 수 없어. 난 제인에게 돌아갈 거야. 그는 사무실에서 세리를 불렀고 조용히 말했죠. 지호는 내가 키운다. 그리고 넌 이혼해. 세리는 그의 말에 숨을 멈췄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이내 날카롭게 반문했죠. 이혼, 절대 안 해.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채 그를 노려봤고 그 순간 기찬은 세리가 더 이상 예전의 세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실감했어요. 그러나 세리 역시 알았어요. 그가 이제 지호를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기찬은 단호했어요. 넌 이미 선을 넘었어. 지금이라도 놓아 세리야. 그게 너를 위한 마지막 기회야. 세리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녀의 뇌리엔 이태호, 제인, 지호 그리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위치가 스쳐 지나갔죠. 그녀는 끝까지 붙들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호일까 아니면 기찬일까 혹은 황가라는 권력일까? 그 어느 하나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녀의 전부였어요. 그는 세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호는 내가 키운다. 그리고 넌 이혼해. 이 한마디는 전쟁의 포문을 연 선전포고와도 같았어요. 기찬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어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그동안 누적된 분노, 실망 그리고 미련은 이 한 문장으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세리는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두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술은 바르르 떨렸죠. 침묵이 잠시 흐른 후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했어요. 이혼, 절대 안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결연했어요. 그녀는 절대로 지호를 황가를 기찬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신으로 뿜어내고 있었죠. 기찬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리야, 이건 너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 우리 이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잖아.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 상처는 당신이 준 거야. 나는 그냥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가정을 지키는 방식이었어? 기찬은 목소리를 높이며 반문했고 세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바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이 언제 나한테 진심이었는데? 지호는 당신 아들이 아니라면 벌써 버렸겠지. 하지만 난 아니야. 난 진심이었어. 지금도 그래. 이 말은 기찬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는 분노보단 상실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죠. 그저 서로에게서 등을 돌렸을 뿐인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도 벽을 느끼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지호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넌 이 집에서 더는 지호를 핑계 삼지 마. 기찬은 그렇게 말하며 방을 나섰어요. 세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텅 빈 방문을 바라보며 중얼였어요. 지호 없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끝까지 붙들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지호일까 아니면 기찬일까 혹은 황가라는 권력일까? 어쩌면 그것 모두였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었고 그중 하나라도 놓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한편 황나라는 죄책감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찾습니다. 잿빛 얼굴로 접수대를 지나 조사실로 향하던 그녀는 마치 자신이 모든 죄를 안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제가 불을 질렀어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마치 고해성사 같았어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불행했던 선택들. 모든 것이 뒤섞인 말이었죠. 조사관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황나라.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그녀도 인간이었고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황기만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말해요. 이젠 괜찮아. 내 진심을 알겠어. 그의 말엔 분노도 실망도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로서의 연민만이 담겨 있었죠. 황나라는 그 손을 꽉 쥐며 눈을 감았고 그 순간만큼은 그녀도 용서받고 싶은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집안이 어수선한 틈을 타 또 한 사람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바로 이태호. 그는 지호와 자연스럽게 친밀해지며 숨겨왔던 진심을 꺼냅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에요. 확신해요.
지호와 태호는 같은 습관, 같은 말투, 그리고 같은 눈빛을 공유하고 있었죠. 이를 본 세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안 돼. 지호까지 뺏길 순 없어. 잠시 후 이태호가 사라집니다.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태호 씨가 안 보이는데요. 제인이 불안한 기색으로 세리에게 묻습니다. 태호 씨가 안 보이는데요. 세리는 냉정하게 받아칩니다. 몰라요. 나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엔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어요. 제인은 세리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무표정한 얼굴에 억지로 붙인 듯한 평온함. 그녀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아무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 후 경찰에 의해 외진 산길에서 이태호의 차가 발견됩니다. 깊은 산길 한복판,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었죠. 차량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운전석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조수석 바닥엔 깨진 머그컵과 수면제 약통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죠. 수사관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이태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핏자국은 차량 옆 풀숲으로 이어져 있었고 산 중턱에서 사라져버렸죠. 소식을 들은 제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무언가에 쫓기듯 급히 집을 나섰다는 말을 떠올리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세리가. 제인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려 했지만 세리는 끝까지 시치미를 떼며 말했어요. 태호 씨는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나가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지호는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젯밤에 아저씨랑 엄마가 싸우는 걸 봤어요. 이 말에 제인은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그녀는 이태호의 핸드폰 위치 추적,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세리가 사용한 수면제의 구매 기록까지 모조리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같은 시각,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에서 강승우는 최자영에게 견과류를 건네며 말합니다. 이거 치매에 좋대요. 나랑 오래 있어줘요. 최자영은 그 말에 순간 멈칫합니다. 두 손으로 견과류통을 감싸지며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죠. 혹시 내가 내 병을 알고 있는 거니? 그 말에 승우는 멋쩍게 웃으며 말해요. 어머니가 가끔 약 드시는 걸 봤어요. 그게 신경 안 쓸 수 없잖아요. 저 그냥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최자영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오랜 세월 홀로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여인이었죠. 이제야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자영은 혼자 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내가 점점 잊어간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승우는 눈치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을 지우려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어 하지만 이젠 조금은 기대고 싶다고 썼죠. 그 무렵 강미라는 정호성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커피를 마시던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말을 꺼냅니다. 승우야, 정호성 씨가 내 아버지야. 그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많이 늦었지? 내가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승우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아버지라는 단어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고 갑작스레 눈앞에 드러난 진실이 그의 내면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묻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어릴 때 그 사람은 책임질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나도 무서웠고. 그래서 그냥 혼자 키우기로 했던 거야. 그 말에 승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배신감, 혼란, 그리고 묘한 안도감. 이 모든 고백과 진실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YL은 무너질까? 그리고 세리는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 이제 지호까지 뺏기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세리의 내면을 파고든 현실이었어요. 그녀는 지금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고 태호의 실종은 그 벼랑에서 한 발 더 밀어낸 사건이었죠. 여왕의 집 92회는 바로 이 선택의 끝에서 시작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